연방하원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정부가 독려할 것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연방하원이 불법 체류자 650만 명을 선별 구제하는 이민 개혁안을 내놓았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연방 학비융자 이자율이 대폭 오를 전망입니다. 오는 2월 28일부터 22주간 7번 전철 일부 구간의 주말 운행이 중단됩니다. 조지 워싱턴 브리지 카풀 차량의 뉴욕 하차 지역에 단속이 강화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연방하원이 지난 2007년 하원에서 채택된 위안부 결의안을 일본 정부가 준수하도록 미국 정부가 독려할 것을 공식 촉구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인권 문제로 인식한 의회가 미국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사태 해결을 독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 하원이 전체 회의를 열어 2014년 행정부 통합 세출 법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에는 일본 정부가 지난 2007년 연방 하원이 결의한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미 국무장관이 독려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미 의회 정식 법안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는 보고서 형태이기는 하지만 정식 법안에 포함됨으로써 국무부의 외교적 노력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압박하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연방정부 등은 세출 법안 이행에 있어 상하원 국무부 세출 법안 보고서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어 행정부는 정치적 차원에서 이를 준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07년 마이크 혼다 의원 주도로 하원을 통과한 위안부 결의안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원에 이어 미국 상원도 이번 주 중에 세출 법안 표결을 할 예정이며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조치를 시행한 것은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후 의회 내에서 대일 비판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불법 체류자 구제 대상과 방법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내용의 이민 개혁안이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1,100만 불체자 구제 포괄적 이민 개혁안에 비해 최대 650만 명을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정책연구기관 내셔널 아메리칸 팔리시 파운데이션은 지난 14일 연방하원 공화당의 구제 대상 불체자 규모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 하원은 불체자 구제 범위를 축소하고 단계적 합법 체류 신분 취득안을 골자로 하는 이민개혁 원칙을 내놓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시행될 경우 불체자 1,100만 명 가운데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받는 불체자들은 약 440만 명에서 65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구제 대상은 미국 태생 아동의 불체 신분 부모와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불체 신분 배우자, 어린 시절 미국에 온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 그리고 기타 불체 노동자 등 모두 최대 6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는 연방상원의 포괄 이민개혁안 800만 명보다 구제폭이 200만 명가량 줄어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드림법안 수혜 대상자, 불체 배우자 등도 시민권까지 허용한다는 것으로 전향적인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반면 스폰서나 연고가 전혀 없는 불체자 500만 명 정도는 합법 신분, 워크 퍼밋만 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할 수 있고 해외 여행할 수 있으나 영주권, 시민권을 신청하지는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비융자 이자율 폭탄이 지난해 초당적 합의로 인하됐지만 올해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국채 수익률이 증가함에 따라 학비융자 이자율도 인상될 전망입니다. 연방상하 양원은 지난해 선거를 앞두고 학자금 대출 이자율 폭탄을 막으려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학비융자 이자율을 연동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 이후 올 초까지 국채 수익률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학비융자 이자율도 덩달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당적으로 채택됐던 학자금 대출 이자율 감면 법안은 학부생들의 스탠포드론과 대학원생 학비융자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각각 2.05%와 3.6%를 더하고 학부모가 대출받는 플러스로는 4.6%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탠포드론 이자율은 3.86%, 대학원생은 5.41%, 플러스로는 6.41%로 책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합의 당시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연초부터 줄곧 2% 안팎으로 낮았던 반면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익률 증가 지속세에 힘입어 이자율을 다시 책정하게 되는 올해 7월 1일에는 최고 3.75%, 최저 2.96%의 수익률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7번 전철 일부 구간의 주말 운행이 중단됩니다. 다음 달 28일부터 22주간 주말 운행에 차질을 빚을 예정입니다.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오는 2월 28일부터 11월 24일까지 퀸즈보러 플라자역에서 맨해튼 타임스퀘어 구간 그리고 퀸즈 74 브로드웨이역에서 타임스퀘어 구간의 주말 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퀸즈보러 플라자역에서 타임스퀘어 구간의 전철 운행은 오는 2월 28일에서 3월 3일까지, 4월은 7일에서 10일까지, 14일에서 17일까지, 그리고 21일에서 24일과 28일에서 31일 중단됩니다. 퀸즈 74가 브로드웨이역에서 타임스퀘어 구간에서는 5월 2일에서 5일, 16일에서 19일 운행이 중단됩니다. 운행 중단은 매주 금요일 오후 11시 45분부터 월요일 새벽 5시까지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베론과 잭슨하이츠, 퀸즈보러 플라자역 사이를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웹사이트 서비스 변경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뉴저지에서 뉴욕을 향해 카풀을 하고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건너는 차량들은 뉴욕에 도착해 버스들이 정차하는 곳에서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지역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터미널 맞은편 일대에 주로 하차하게 됩니다. 이 지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맨해튼 워싱턴 하이츠 지역 조지 워싱턴 브리지 버스 터미널 맞은편 일대에 카풀 차량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일반 버스들이 정차하는 곳이지만 카풀 차량들 역시 승객을 내려주는 곳으로 자주 이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33 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단속 작전은 버스 통행을 비롯해 전체적인 교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당분간 카풀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직접 경찰관이 카메라를 들고 이 지역 차량들을 단속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의하면 카풀을 하고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곳은 버스 정류장 앞쪽의 노 파킹 구역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노 스탠딩 구역으로 지정돼 정차가 금지돼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한편 카풀은 범죄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한때 뉴저지 일대에서 단속을 실시했지만 서민 운전자에게 과한 조치라는 논란 끝에 중단됐습니다.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속이 빠른 취업 2순위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경우가 빠르게 증가하는 대신 다른 취업 이민 범주는 소폭 감소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12에서 2013 회계년도 영주권 취득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시민권자 직계 가족을 제외한 한인 영주권 취득자 16,234명의 44%인 1,152명이 취업 이민 2순위였습니다.
취업 2순위는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 취득자 14,420명 가운데는 절반인 49.6%가 취업 2순위로 나타났습니다. 취업 3순위에서는 숙련 4,373명과 비숙련 591명 등 모두 4,964명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다음은 유명 운동선수, 예술가를 포함한 세계적 특기자나 국제 기업 간부가 신청할 수 있는 취업이민 1순위로 1,437명이었으며 성직자 등 종교계 종사자들에게 해당되는 취업 4순위는 503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전체 취업 이민은 2011에서 2012 회계년도에 11,833명에서 22%나 늘었지만 가족 초청 이민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교육 정책을 놓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과 차터 스쿨이 맞물리면서 새 뉴욕시장이 곤경에 빠졌는데요. 핵심은 부유층 증세에 대한 입장 차이로 보여집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4일 유아 교육 과정을 차터 스쿨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차터 스쿨을 축소하겠다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방침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으로 운영되며 임대료를 내지 않는 일부 차터 스쿨에 대해 드블라지오 시장은 이러한 관행을 없애고 공립학교 내 차터 스쿨에 렌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고를 거부한다면 주지사의 권고안에 유아교육이 차터 스쿨에 포함됨에 따라 유아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공약은 말뿐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받아들이자니 차터 스쿨 축소 정책을 밝혔던 자신의 구상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부유층 증세를 통한 무상 유아교육 전면 확대라는 드블라지오 시장의 계획에 제동을 거는 노림수로 풀이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부유층 증세에 반대해 왔으며 차터 스쿨의 기능을 강화하는 선에서 유아교육 확대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낙상 사고로 병원 신세를 지는 노인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있어 낙상 사고는 사망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미리 조심할 것과 약 대신 운동이 권장됐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6년에서 2010년 사이 낙상 사고로 응급실을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2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로 인한 사망은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낙상 사고는 2만 8천 명이 경미한 부상으로 응급실 치료를 받았고 1만 7천 명은 입원했습니다. 사고의 58%는 가정에서 일어났으며 특히 침실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약물 복용과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집안 내부의 물건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요소로 꼽혔습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노인 중 48%는 4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답했고 69%는 발에 걸릴 위험이 있는 잡동사니가 집에 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머스 팔리 보건국장은 대부분의 노인 낙상 사고는 조심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며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약을 줄이게 하고 운동을 통해 몸의 균형을 맞추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에 위험한 물건이 없는지 체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뉴욕시의 노인 인구는 1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는 2030년에는 50%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나고 자란 농수산물을 한자리에서 구입할 수 있는 특판존이 뉴저지 포트리에 마련됐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저지 포트리에 위치한 한남 체인에서는 오늘부터 오는 일요일인 19일까지 강원도 농수산물 특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푸른 동해바다 향기 가득한 명품 저염젓갈을 비롯해 강원도 청정 지역에서 나고 자란 농산물과 반찬류 등 수십여 종의 강원도 농수산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판전은 속초젓갈 산업통합지원사업단이 주최하고 강원도 특산품 수출협회 주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강원도 하면 뭐 아시다시피 청정 지역입니다. 아직은. 그래서 그런 청정 지역에서 나는 우수한 재료들을 가지고 강원도 사람들의 순박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정직한 제품이라는 점이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일부 마켓에서는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파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번 특판전은 강원도와 직거래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강원도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